자, 여러분, 전 시간에 한 거 잠깐 복습을 할게요. 자, 16세기에서 17세기. 무슨 혁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과학혁명을 하고 있죠. 그럼 해보자. 16세기, 오호, 과학혁명을 시작한 사람.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같은 시대 해부학의 창시자. 배를 갈랐다. 자, 베살리우스. 두 분 다 몇 세기예요? 16세기. 대략 따지면 1543년쯤이에요. 그러다가 17세기 여러분, 코페르니쿠스를 좀 증명을 했다. 무슨 플러? 케플러. 자, 행성은 태양을 타원형으로 돈다. 만원경 가지고 여러분 증명을 했죠. 무슨 레오? 갈릴레오. 그렇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여러분 끝냈다. 누구? 뉴턴. 그의 저작 1687년 무슨 키피야? 프린키피아 1. 무슨 인력? 만유 인력.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야 돼요. 미적분. 그렇죠? 기계론적 우주관. 기계론적 우주관. 모든 움직이는 물체와 행성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다. 여러분 딱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17세기 베살리우스를 계승했다. 혈액순환의 원리를 만들었다. 무슨 비? 합의예요. 그러면 17세기 지금 4명 배웠죠. 누구? 케플러, 갈릴레이, 뉴턴, 합의를 배웠죠. 자, 그러면 17세기부터 여러분 이제 어떻게 돼요?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죠. 그러면 과학을 여러분 한다는 거는 뭐냐? 여러분 어떤 진리, 어떤 움직임을 여러분 관찰하고 공부하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떤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신의 섭리야 하고 넘어갔지만 여러분 이제 17세기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지식을 증명하고 밝혀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 17세기 때 과학자이자 여러분 유명한 누가 등장합니까? 철학자가 등장해요. 이분들은 과학자이자 철학자야. 이분들이 뭘 하느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지식을 옛날 중세에 몰랐던 지구가 돈다, 혈액이 순환한다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해서 여러분 요때 나온 게 근대 철학인 거야. 중세 철학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여러분 와 맛있어요 달걀가 미안해요 무슨 칸? 베이컨 들어본 적 있죠? 베이컨이랑 여러분 무슨 카르트? 데카르트를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요 베이컨 아저씨랑 데카르트 아저씨도 여러분 몇 세기예요? 17세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이제 두 분 포함하시면 되겠죠. 17세기 과학자이자 유명한 근대 철학자가 나타나서 중세는 어떻게 여러분 오로지 신중심이었다가 이제는 인간 중심이죠. 그런데 요 두 분은 과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지식을 접근하는 생각하는 틀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근대적 철학자가 누구냐? 베이컨과 데카르트가 되는 겁니다. 이분도 몇 세기? 여기 써보자. 그러면 과학자이자 철학자 17세기 무슨 컷 나와야 돼요? 베이컨이랑 누구 여러분? 프랑스의 무슨 트? 데카르트예요. 근데 하나 비밀. 지금 했던 여러 명 중에 두 번째나 첫 번째로 잘 나오는 게 누구냐? 요 계열.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도 잘 나오고요. 이분들만큼 잘 나오는 게 누구냐? 베이컨이랑 데카르트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을 원래 제대로 하려면은 한두 시간 해야 된대. 윤리와 사상에서는. 근데 우리는 무슨 사예요? 세계사니까 딱 나올 것만 할게 알았죠? 자, 볼게요.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편하게 들으세요. 영국 사람 여러분 무슨 컨이 있어요? 베이컨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분은 과학자이면서 여러분 무슨 자예요? 철학자예요. 그러면 요 베이컨이 만든 철학을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무슨 론이라 불러요? 경험론이라 불러요. 경험론. 그러면 베이컨이 보기에 이성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뭐를 보고 생각하는 힘을 이성이라 그러죠. 관념이죠.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베이컨은 이성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경험이 중요하대요. 경험이 뭐야? 눈으로 보는 거,
만지는 거. 또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하얀 가운을 입고 봐봐. 어떤 과학자가 A랑 B랑 섞었더니 뻥 터져. 우리가 이거를 과학 실험이라 그러죠. 그러면 과학 실험은 뭐야? 다른 경험을 응축해서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요 경험을 우리가 여러분 뭐로 볼 수 있어요? 관찰로 이런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경험론은 이성보다는 실험하는 거, 경험과 관찰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론에서 나온 게 뭐냐? 경험이죠. 기억이죠. 귀납법으로 이 사람은 진리를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귀납법이 뭐냐? 계속 경험하고 관찰하고 뭐 하는 거야? 실험하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 어느 날 베이컨이 하얀 백조를 하나 봤어. 그래서 어느 날 잡고 호수에 가서 백조를 9,999개 관찰, 경험, 실험을 해봤더니 다 하얘. 그리고 내린 결론. 야, 내가 9,999개의 백조를 관찰했더니 백조는 하얗더라. 이렇게 여러분 결론 내리는 걸 우리가 무슨 법이라 그래요? 귀납법이죠. 물론 귀납법도 약간 오류가 있죠. 왜냐? 어느 날 10,000번째 백조를 딱 봤더니 이상해져가지고 얘가 노란색일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국 베이컨은 경험론에 의해서 귀납법 가지고 진리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요 베이컨이 중요시 여기는 건 이성보다는 뭐야? 경험이 만지는 거죠? 자꾸 섞는 거죠? 관찰, 실험을 통해서 요 방법 실험을 우리가 10번 무슨 법이라 불러요? 귀납법. 그러므로 나올게. 자, 베이컨 하면 그예요. 뭐라고? 경험론. 무슨 법? 귀납법.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요 베이컨이 쓴 책도 잘 나와요. 자, 베이컨이 쓴 책을 신기관이라 불러요. 이거를 노붐, 오르가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문제 보면은 친절하게 같이 써줘요. 그래서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베이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신기관, 노붐, 오르가눔 같은 말인데 요거는 노붐, 오르가눔 외우기 어렵죠. 그러면 신기관으로 외워도 돼요. 왜? 모든 기출문제는 여러분 많은 시험에 만약에 노붐, 오르가눔만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옆에 무슨 기관이라고 써져요? 신기관이라고 써줍니다. 그래서 베이컨, 영국 무슨 논이에요? 경험론. 그래서 이성보다는 경험과 관찰을 중요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 알려줄게요. 베이컨 보여준 다음에 신기관, 노붐, 오르가눔 보여주고 답이 뭐예요? 귀납법적 연구를 하였다. 혹은 이렇게 지문에 귀납법적 연구를 하였다. 그러면 베이컨 안 보여주고 이 사람이랑 영향 있는 걸 쓰세요. 뭐라고요? 노붐, 오르가눔. 그러면 이걸 언제 쓰느냐? 1620년에 요 책을 집필을 해요. 그럼 잠깐만. 영국 경험론을 만든 베이컨은 그러면 1620년에 뭐를 써요? 노붐, 오르가눔을 쓰니까 요 사람도 몇 세기 때 학자라고 보면 돼요? 17세기. 뭐라고요? 17세기. 여러분 지어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이 영국 베이컨이 지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4대 우상에 빠지면 안 된다. 동굴의 우상, 동굴의 우상, 극장의 우상, 시장의 우상,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자, 그런 거 얘기한 것도 누구 여러분? 영국 베이컨입니다. 자, 외울 수 있겠지? 안 어렵죠? 쉽죠? 자, 지어볼게요. 17세기 과학자이자 근대 철학자를 배웠습니다. 영국의 무슨 베이컨, 무슨 음식 이름 같죠? 자, 경험론은 딱 나오면 가로치고 무슨 납법? 귀납법. 일일이 관찰하고 실험하고 경험해서 결론 내는 게 무슨 법이라고요? 귀납법. 그래서 자, 이분이 쓴 책이 뭐라고요? 신기관, 노붐, 오르가눔. 뭐라고요? 노붐, 오르가눔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여러분 같은 시대에 프랑스의 여러분, 자, 데카르트라는 분이 등장을 해요. 이분은 경험은 좀 불안정하다. 왜냐? 여러분 그 영화 보면은 어떤 자동차 사건이나 큰 사건을 목격했을 때 목격자 10명이면 10명 다 생각하는 게 틀리죠. 예를 들면 사람이 그래. 어떤 거를 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요 데카르트는 경험은 좀 뭐랄까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뭐를 강조하느냐? 이성을 강조해요. 이성이 뭐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데카르트를 이성이 좋다. 이성에 합치돼야 된다. 요 데카르트를 이성을 강조해서 여러분 자 따라해 볼게요. 무슨 론이라 불러요? 합리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합리론의 반대는 아까 베이컨의 여러분 무슨 론이 되는 거예요? 경험론이 되는 거죠. 아니 단어만 여러분 딱 들어도 그냥 알 수 있죠. 경험론은 경험을 중요시하니까 하나하나 경험하고 실험하고 관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경험론은 무슨 납법? 귀납법이죠. 그럼 해볼게요. 요 프랑스의 데카르트는 이성 가지고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참고로 요 데카르트의 키워드는 뭐예요? 의심이에요. 잼난 얘기해 줄게요. 데카르트는 의심이 많아서 잠깐만 내가 보고 있는 이 교실 요 책상은 진짜가 아닐 수 있다. 뭐냐? 여러분 매트리스라는 영화 알죠? 마치 외계인이나 어떤 나쁜 악마가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지금 학원 강사, 세계사 선생, 교실에 있다고 착각하는데 실제 나는 무덤에 갇힐 수도 있다 라고 여러분 계속 의심을 해요. 한마디로 뭐야? 내가 만지는 요 칠판의 감촉, 그 다음에 분필의 감촉도 만들어진 거다. 이 경험도 악마나 외계인이 만들 수가 있다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데카르트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저 태양, 달도 원래는 없는 건데 악마가 마술을 써가지고 나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거는 다 매트리스, 가짜일 수가 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그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나는 존재하지 않냐. 그러면 하나는 확실하다. 나는 의심한다. 이 모든 것을. 그런데 그 의심하는 나는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생각으로 내가 있구나.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데카르트예요. 그럼 데카르트는 경험처럼 뭘 만져가지고 아는 게 아니죠. 조용히 앉아서 내가 만지는 거 경험하는 거 가짜일 수가 있어요. 왜? 경험은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확실하죠. 내가 생각하고 의심하고 있다 나는 확실하게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연역법이라고 불러요. 연역법은 일단 이성으로서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를 일단 세운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야. 해보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거 반박해봐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죽은 사람 없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연역적으로 가설, 이성으로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근데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도 죽을 것이다. 맞죠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을 관찰한 게 아니잖아. 그냥 이성으로 어떤 가설을 세우죠. 반박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렇지? 그런데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죽는다. 여러분 이런 것을 무슨 법이라 그래요? 연역법. 이렇게 외워요. 연역법은 이응이 들어가죠. 이응. 그러면 연역법은 여러분 경험이야 이성이야? 이성으로 여러분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거에 맞춰가서 맞으면 학설이 되는 거고, 요 연역법으로 가설 세웠는데 결론이 틀리면 다시 여러분 연역법을 세우면 되겠죠. 이런 게 여러분 바로 데카르트의 무슨 론이라 부르는 거예요? 합리론. 무슨 론? 합리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요게 맞으면 여러분 거의 맞겠죠. 그렇죠? 됐고요. 또 하나. 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거 모든 거는 악마나 사탄의 장난일 수 있다. 모든 걸 의심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존재하는 건 맞다. 라는 방법을 방법적 회의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방법적 회의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요 데카르트 좀 어렵나? 어려워 안 어려워요? 좀 어렵죠? 그래서 요 데카르트가 쓴 책을 방법서설이라 부릅니다. 뭐라고요? 방법서설인데 요거를 1637년에 만듭니다. 그러면 잠깐만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베이컨도 몇 년도예요? 1620년. 데카르트도 퉁쳐서 몇 년도야? 1640년도죠. 그러면 여러분 17세기 때 또 유명한 과학자이자 철학자 2명 집어넣으면 되죠. 1620년에 무슨 칸? 베이컨. 1637년에 무슨 카르트? 데카르트. 그래서 여러분 방법서설도 꼭 외워두세요. 그러면 데카르트의 반대가 여러분 무슨 칸이었어요? 베이컨은 무슨 간? 신기간.
노붐, 오르가넘.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데카르트는 뭐예요? 방법, 서설. 방법적 회의했다.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다음에 합리론. 이성을 중요시 여겼으니까 무슨 법? 연역법. 이거 왜 자꾸 하냐면요. 베이컨과 데카르트는 잘 나와요. 여러분 최근이나 몇 달 전에 모의고사 본 거에 보면은 한 번쯤은 누구 나왔어요? 데카르트, 베이컨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지우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이자 철학자가 등장했습니다. 5번 무슨 카르트? 데카르트. 데카르트. 이 사람은 경험보다 뭐를 중요시 여겼어요? 이성. 이성이니까 이성에 합당하다. 무슨 론? 합리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분은 귀납법이야, 연역법이야? 연역법. 아주 쉽죠? 봐봐요. 쉽죠? 자, 기억. 경험론은 무슨 납법? 귀납법. 이성을 중요시 여겼다. 이응. 무슨 법? 연역법. 유치하지만 이게 외워진다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책 이름이 뭐예요? 방법 서설. 1637년. 베이컨은 신기관. 데카르트는 의심하는 방법. 방법적 회의. 방법 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정리해 볼게. 자, 또 해보자. 지겹죠? 지겨워도 계속 해야 돼요. 16세기 코페르니쿠스, 베살리우스. 17세기 여러분 누구예요? 케플러, 갈릴레오. 무슨 턴? 뉴턴. 무슨 비? 하비. 누구 포함해야 돼요? 무슨 컨? 베이컨. 무슨 컨? 베이컨 나오고 누구도 나와야 돼요. 자, 데카르트. 참고로 데카르트는 여러분 웃긴 사람이에요. 뭐냐, 내가 알기로는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지붕에 이렇게 파리가 있는 거야. 근데 좀 멍뚱해요. 저 파리의 위치를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 해다가 여러분, 우리가 수학에서 보는 S축, Y축을 여러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데카르트예요. 근데 아시겠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굴 하느냐? 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거에서 여러분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파트예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산업혁명, 시민혁명, 1차 대전, 2차 대전은 달달달 외워.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봐도 좀 헷갈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잘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누가 하느냐? 홉스라는 사람을 하겠습니다. 잠깐. 사회문화 하거나 정치하거나 윤리하는 사람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홉스도 몇 세기예요? 17세기예요. 잠깐만. 이 홉스는요, 영국에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미 배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홉스는 여러분 청교도 혁명을 목적을 합니다. 그러면 청교도 혁명이 뭐냐? 여러분 영국의 왕이었던 찰스 1세가 여러분 부하인 무슨 에라테, 여러분 크로메라테 땡강하고 여러분 사형당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크로멜이 호국경이 돼가지고 여러분 한동안 독재를 해요. 그러면 이 홉스가 보기에는 충격이야. 왕이 죽었어. 그 누구한테? 부하한테. 그리고 여러분 그 전쟁 한 7년 동안 사회가 엄청 혼란스러웠고 크로멜이 할 때도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홉스가 이 청교도 혁명을 목격한 다음에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론을 만들어요. 바로 홉스의 위대한 점이 뭐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여러분 무슨 계약설의 창시자예요. 사회계약서를 이 사람이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홉스가 1650년대 여러분 리바이 어던이라는 책을 씁니다. 자, 홉스가 1650년경. 그럼 언제야? 청교도 혁명이 끝나고요. 크로멜이 통치하고 있을 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여러분 요 리바이 어던이라는 책에서 사회계약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 해볼게요, 여러분. 홉스가요. 자연 상태란 말을 해요. 무슨 상태? 자연 상태가 뭐냐? 경찰도 없고 국가도 없고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법 상태가 자연 상태야. 그런데 이 홉스는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설? 성악설이에요. 그러면 홉스가 보기에 우리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본성이 좀 이기적이기 때문에 누가 좋은 게 있으면 휙 쳐들어가서 해친 다음에 뺏는다.
그럼 뺏은 놈이 좋아하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휙 찌르고 뺏는다. 그래서 여러분 홉스가 보기에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쌀벌한 사회다. 이거야. 눈만 뜨면 좋은 거 있으면 누가 쳐들어서 막 해치고 막 죽이고 뺏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개개인이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훌륭하고 뛰어난 왕이나 왕에게 다 줘버리자. 즉 우리 개인의 권력을 왕에게 완전히 양도하자. 그러면 왕이 우리 모든 권력을 가지고 국가적 정부나 왕국을 만들어서 도둑질을 하거나 괴롭힌 놈들을 처단해서 오히려 우리 모두가 모든 권력을 왕에게 줬지만 왕이 그걸 가지고 잘 다스리면은 평화가 오니까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은근히 홉스는 사회계약서에서 확실하게 훌륭하고 똑똑한 왕한테 권력을 줘서 그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해서 여러분 홉스는 무슨 왕정을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까? 절대 왕정을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아주 쉽죠 여러분. 그러면 모든 여러분 철학이나 사상은 그거를 얘기한 사람의 경험에 영향을 받아요. 즉 모든 사상과 철학은 그 시대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홉스는 뭐를 본 거야? 왕이 모가지가 잘려서 여러분 막 사회가 혼란한 시대를 본 거죠. 그런데 옆에 나라 프랑스는 막 절대 왕정이고 그렇단 말이야. 되게 부러웠겠죠 여러분. 그러면 막 왕이랑 의회파랑 싸우고 크로멜이 막 독재자가 돼가지고 막 술도 못 먹게 하고 막 하니까 여러분 옆 나라 프랑스, 옆 나라 스페인은 너무 안정적인 거야. 그 이유를 물어본 거야. 와, 저기는 절대 왕정이 유지가 되니까 통치가 잘 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런 경험 가지고 사회계약서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모든 권력을 왕에게 준 다음에 우리 그냥 절대 왕정을 지지하면서 조용히 평화롭게 살자고 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지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언제냐? 1650년이죠. 몇 세기야? 17세기. 그러면 17세기 한 명 추가하죠. 최근에 추가한 게 누구였어요? 베이컨, 데카르트, 그리고 거의 동시대에 무슨 홉스. 왜냐? 홉스의 여러분 리바이어던이 언제야? 1650년이잖아.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뭐예요? 방법 소설 쓰고 10년쯤에 쓴 거죠. 뭔지 아시겠죠? 대충 매치가 되죠? 자,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홉스인데 선생님이 조금 심화학습을 해줄게요. 누가 물어봐. 봐봐, 여러분 17세기에도 뭐가 있었어요? 왕의 권력은 신이 수여했다. 왕권 신수설. 여기에 의하면 왕의 권력은 누가 준 거야? 신이 준 거기 때문에 그 절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왕이 뭐 하다가 실수해도 괜찮죠. 왜? 누가 시킨 거야? 신이 시킨 거예요. 그러면 왕권 신수설도 여러분 지금 무슨 왕정을 지지하는 거야? 절대 왕정을 지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시기 1650년 여러분 바로 홉스야. 홉스 여러분 홉스가 무슨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사회계약서를 주장했죠. 여기 의하면은 자 자연 상태에서 우리 개인은 만만투 해보자. 자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만만투가 뭐예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힘드니까 모든 개인의 권력을 누구에게? 왕에게 양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홉스의 사회계약서도 무슨 왕정을 지지해요? 절대 왕정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답 해볼게요. 왕권 신수설과 그 다음에 홉스의 사회계약설의 공통점 절대 왕정을 지지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3초간만 생각해봐. 엄청난 차이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서양에서 나중에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혁명이 벌어진 거야. 똑같지만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3초간만 한번 딱 음미해 보세요. 아니 둘 다 공통점은 절대 왕정을 지지하는 거잖아. 근데 너무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해보자 여러분. 왕권 신수설은요. 왕의 권력을 누가 준 거야? 신이 준 거죠. 감히 대들지 못하죠.
신이 준 거라 백성들이 내놔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홉스의 사회개혁설은 원래 우리가 개개인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개개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우리가 그냥 왕에게 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신이 준 거는 우리가 뺏지 못하지만 우리가 줬잖아. 우리가 줬으니까 원래는 왕 거야, 우리 개개인 거야. 우리 개개인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홉스 다음에 여러분 1690년경 자 따라해 볼게요. 무슨크가 등장해요. 로크라고 들어본 적 있죠? 이 로크도 여러분 홉스를 따라서 무슨 계약설이에요? 사회계약설을 시민정부론이라고 40년 있다가 1690년에 딱 책을 냈는데 이분이 하는 말. 그러면 홉스를 계승해서 하는 말? 야 봐봐. 나 로크인데 홉스에 의하면 원래 우리 거잖아. 원래 개개인이 자유와 평등과 권리가 있었는데 왕에게 다 줘서 절대왕정을 지지한 건 좋은데 이 절대왕정이 오히려 백성을 괴롭히고 학대하면 이거 무슨 위반이야? 계약 위반인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원래 우리 거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저항권을 해서 그 왕을 자르고 다른 왕이나 국가를 세워야 된다. 해서 여러분 홉스의 사회계약서를 가지고 한 단계 발전시킨 게 로크의 무슨 계약설? 사회계약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무슨 건? 저항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홉스가 사회계약설에서 원래 자연 상태에서 모든 개개인이 권리가 있었고 주권이 있었다라는 말을 안 했으면 홉스의 저항권이 나올 수가 없죠. 마찬가지 여러분, 계속 왕권 여러분 신설이면은 혁명의 정당성이 없잖아. 왜? 왕한테 까부는 건 누구한테 까부는 거야? 신한테 까부는 거잖아. 그런데 로크의 무슨 권은 여러분? 저항권은 논리가 맞죠. 야, 원래 우리 건데 우리가 왕에게 맡겼는데 거꾸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럼 바꿔버리자. 왜? 우리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크의 사회계약설은 이 저항권으로 나중에 미국 독립운동, 프랑스 대혁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면 홉스 건 아니지. 왜? 홉스는 무슨 왕정을 지지했어? 절대 왕정을 지지했지만 무슨 건은? 로크는 여러분 저항권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잠깐 자, 또 17세기에 한 명 추가. 뭐냐? 요 로크 책 언제 썼어요? 사회계약설 1690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도 몇 세기로 봐야 돼요? 17세기. 그럼 해보자. 아하, 영국에서 여러분 무슨 계약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사회계약설. 1650년대 홉스도 사회계약설. 그 다음에 1690년대 로크드 무슨 계약설? 사회계약설. 그럼 오늘 16세기는 딱 두 분. 누구야? 코페르니쿠스와 누구야? 베살리우스고 오늘 배우는 거의 대다수가 지금 몇 세기가 되는 거예요? 17세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로크를 해보겠습니다. 또 지워볼게요. 자, 1650년경 홉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분은 뭐를 목격했어요? 청교도 혁명. 그래서 누가 죽는 걸 봤어요? 찰스 1세가 죽고 크로멜이 등장해서 영국 정치가 완전 여러분 개판되죠. 그때 옆에 나라 봤더니 절대왕정으로 잘 돌아가고 있죠. 그게 부러웠겠죠. 그래서 여러분 왕권 신수설이 아니라 몇 단계 여러분 더 위대한 무슨 계약설, 사회계약설 주장을 하는데 요 글이 실려있던 책이 뭐예요? 리바이 어던. 뭐라고요? 리바이 어던에서 뭐라 그러느냐?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은 만만투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서로 죽고 죽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전부 왕에게 양도하자. 빌려줘서 왕이 절대 왕정이 돼서 어떻게 통치를 하면 우리가 평화로워질 것이다. 이게 무슨 계약설? 사회계약설이죠. 이걸 받아서 몇 단계 여러분 발전시킨 게 바로 무슨 크가 되는 거예요? 로크가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전부 줬는데 절대 왕정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면은 엎어버릴 수가 있다. 무슨 건? 저항권.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야, 쉽죠? 안 어렵지? 해볼게. 자, 그러면 홉스 다음에 여러분 무슨 크를 하겠습니다. 로크를 하겠습니다. 그럼 로크도 여러분 당연히 무슨 계약서를 계승했어요? 홉스의 무슨 계약설? 사회계약서를
계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러분 시민 정부론이라는 책을 쓰는데 요거는 1690년경이에요. 그러면 요 로크는 뭐라 그러느냐? 야, 우리는 무슨 건이 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저항권이 있다. 우리가 계약을 해서 왕이나 국가를 성립을 했는데 거꾸로 주인인 개개인을 탄압하면 우리가 저항해서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 요 여러분 저항권 때문에 나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 독립운동이랑 나중에 여러분 무슨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로크는 하나를 목격해요. 뭐냐? 여러분 영국에서 1688년에 제임스 2세가 쫓겨나고 메리 여왕과 윌리엄 공이 왕이 되는 여러분 그 유명한 영국의 여러분 무슨 혁명? 명예혁명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로크는 명예혁명을 보고 야 제임스 2세가 정치를 개판치니까 우리 의회와 귀족들과 젠트리가 손잡고서 왕을 바꿔버렸거든 여러분. 이거를 당연히 지지를 하겠죠. 이거 보고 여러분 쓴 책이 바로 뭐예요? 시민정부론. 이거 가지고 주장한 게 바로 무슨 건이 되는 거예요? 저항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홉스도 위대하지만 제일 잘 나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로크. 사회계약설. 시민정부론 1690년. 뭐를 목격했다? 명예혁명을 목격했다. 명예혁명을 당연히 지지했다. 그리고 깨달은 거. 잘못하면 엎어버리자. 무슨 건? 저항권. 이 저항권으로 미국 독립운동에 영향을 끼치고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뭐 로크 하면 다 까먹어도 여러분 무슨 건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건? 저항권. 됐어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누가 나오느냐? 여러분 사회계약서를 완성한 분이 나옵니다. 떨어뜨렸네. 괜찮습니다. 누구냐? 여러분 프랑스의 위대한 사람 루소야. 루소란 사람이 등장해요. 이분도 여러분 당연히 홉스, 로크를 계승한 여러분 무슨 계약서를 주장해요? 사회계약서를 주장하는데 좀 특이해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거야. 야, 모든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 만만투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루소는 여러분 제가 알아봤더니 사람의 본성은 굉장히 선하다. 무슨 설을 주장해요?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는 말이 야, 홉스처럼 절대왕정도 아니고 로크처럼 우리가 일부를 권력을 줘서 입헌군주제나 왕을 뽑고 저항권 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직접 하자. 그래서 봐봐. 이 루소는 직접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직접 무슨 주의를 추구해요? 민주주의를 추구해요. 그럼 재밌게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요거 재밌어. 자, 여러분, 홉스는 자, 전부 양도하자. 전부 양도해서 자, 아예 왕에게 다 주자. 무슨 왕정을 지지했어요? 절대왕정. 그런데 자, 무슨 로크는 전부가 아니라 우리 권력을 일부를 주자. 일부를 줘가지고 예를 들면 무슨 군주제가 됐어요? 입헌 군주제가 되거나 군주제가 됐는데 잘못하면은 엎어버리자. 무슨 건이에요? 저항권이죠. 그런데 루소는 절대왕정도 아니야. 입헌 군주제도 아니야. 우리가 선거에서 혹은 누구 뽑아놔도 얘네 언젠가 사고 친다. 차라리 모든 개개인이 동등하게 직접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 하자.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직접 민주주의 하려면 나라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나라가 여러분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루스는 이거야. 나라가 있으면은 한 덩어리로 하지 말고 인구 500 수백 개 촌락을 만들어서 500 단위로 직접 민주주의를 하재요. 그러면 큰 정부를 원하는 거야? 작은 정부를 원하는 거야? 작은 자치 정부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주권이 뭐예요? 주된 권리죠. 개인의 주된 권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권리죠. 이거야. 야, 우리 개개인이 주권을 왕이나 얘네에게 주지 말고 우리가 직접 주권을 행사하자. 즉 우리가 직접 정치하자. 이걸 뭐라 그러냐? 주권을 왕이나 귀족이나 국회의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주권은 존재해야 된다. 모든
국민에게 존재해야 된다. 이걸 주권재민이라 그래요. 그러면 홉스는 다 주자, 로크는 일부 주자. 근데 루소는 뭐야? 주지 말자. 우리가 하자. 저놈들은 어떻게 믿냐? 이걸 여러분 주권재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루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여러분 해볼게요. 이게 제일 골치 아파요. 일반의지라는 말이 나와요. 일단 루소 하면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해요. 루소 사회계약설인데 이거 일단 설명할 거야. 무슨 의지? 일반의지, 일반의지. 무슨 주민? 주권재민, 주권재민. 또 하나 루소는요. 대략 1760년에 여러분 책을 쓰는데 그 책 이름이 무슨 계약설이에요? 사회계약설이야. 그러면 잠깐. 그럼 루소는 17세기 사람이야? 18세기 사람이야? 이런 루소는 18세기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루소는 18세기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소의 사상은 여러분 역시 프랑스 대혁명, 그 다음에 미국 독립혁명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외워볼게요. 자, 일반 의지는 조금 기니까 좀 이따 해줄게요. 자, 사회계약설 좀 3명 배웠죠. 홉스, 리바이, 어던. 다 주자. 절대왕적 지지. 로크, 시민 정부론. 일부만 양도했다가 잘못하면 엎어버리자. 저항권. 두 분 다 키워드. 몇 세기? 17세기. 그러면 사회계약서를 완성한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루소. 루소는 뭐라 그래요? 안 된다. 주권을 누구에게 주지 말고 국민이 가지자. 무슨 재민? 5번 주권 재민. 즉 주권을 왕이나 일부나 양도하지 말고 우리가 정치하자.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요거 꼭 외우랬죠. 루소 하면 무슨 의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일반 의지인데 여러분 설명을 할게요. 되게 어려운 건데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천천히. 자, 루소 하면요. 방금 배운 대로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직접 정치를 하자. 주권 재민이 있고요. 두 번째,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일반 의지라는 게 있어요. 해보자. 국가는, 공동체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이익과 선, 좋은 거를 위해서만 통치해야 되는데 국가가, 즉 국민이죠. 국가가 만든 예를 들면 작은 국가가 어떤 일을 할 때 공적인 이익과 선을 위해서 하는 그 선을 위해서 하는 행동을 무슨 의지라 그래요? 일반 의지라 그래요.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럼 해볼게요. 내가 예를 만들어봤어. 해보자. 예를 들면 어떤 국가가 있는데 이때 신분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도 있었고 지배층이 있는데 여러분 노예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국가가 보기에 야, 모든 사람은 평화롭고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나는데 노비가 있네? 해서 공익을 위해서 여러분 노비를 없애면 순간적으로는 노비 주인들은 싫겠지만 노비가 없어지면 평등사회가 되고 노비가 여러분 일반인이 돼가지고 군대도 가고 농사 많이 지면 나중엔 또 좋은 사회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야 국가가 야 노비가 있으면은 이거 불합리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거고 자유평등에 어긋난다. 그래서 공동의 이익과 왜 당장은 노비 주인들은 노비 뺏겨서 싫겠지만 결국 10년 100년 지나면 민주주의가 되고 좋아지니까 공익과 정말 이게 선한 거죠, 여러분. 노비 풀어주는 거잖아. 이거를 위해서 노비제를 폐지를 해. 그러면 노비제를 폐지한 건 국가가 무슨 의지를 한 거야? 일반 의지를 한 거지. 그런데 국민의 반이 데모를 해. 야! 내 노비가 5,000명이고 5천억 원이신데 이걸 해방하면 어떡해? 라고 해서 전 국민의 예를 들면 70%가 모여서 막 데모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 전 국민 70%가 다수긴 하지만 이 의지를 우리가 일반 의지라고 하진 않죠. 왜냐? 노비제 유지하자는 거잖아. 그럼 노비제 유지하는 거는 뭐에 어긋나요? 선에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순간적으로는 자기네 재산을 지킬 수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 물어보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노비제도가 폐지가 돼요?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가 되죠. 그 이후에 여러분 민주화, 산업화, 정보화가 돼서 이렇게 됐죠. 근데 만약에 그때 일부 양반들 혹은 반 정도 양반들이 여러분 예를 들면 갑오개혁 무시하고 여러분 신분제가 있었으면 이런 민주사회, 산업사회가 안 됐겠죠, 여러분. 그러면 인구가 만약에 1,000만 명인데 999만 명이 노예제를 유지하자라고 하면 그거는 일반 의지가 아닌 거죠. 왜냐?
공익도 아니고 선도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바로 이렇게 공익과 선을 위해서 행동하는 국가의 행동을 일반 의지라 그래. 그러므로 국가가 일반 의지를 행할 때 모든 국민은 여기에 참여를 해야 돼. 안 하면 벌 줘야 된다. 왜? 개인주의고 개인의 이익만 따지니까. 그럼 뭔지 아시겠죠? 대충 감이 오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루소의 일반 의지라 부릅니다. 내가 찾아봤더니 여러분 지금도 일반 의지 가지고 학설이 분분해. 근데 아주 그냥 선생님이 축약을 해서 한 거니까 크게 틀에서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여러분 좀 이해는 되죠? 무슨 의지? 일반 의지. 그래서 루소 하면은 몇 세기? 일단 18세기 1760년대 사회계약설이란 책을 썼다. 그 다음에 두 번 주권재민. 무슨 재민? 주권재민이니까 국가를 만들긴 만들되 큰 국가보다는 작은 공동체 직접 민주주의 원했죠? 그 의미가 주권재민이고, 그 작은 국가가 통치할 때 개인의 사적 이익이야 일반 의지야? 일반 의지는 뭐야? 두 가지 키워드죠. 반드시 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과 보편적인 선을 위해서 행동하는 국가, 그런 국가의 의지를 뭐라 그런다고요? 일반 의지. 꼭 외워야 돼요. 자, 루소 일반 의지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봐봐요. 이제 재밌는 걸 해줄게요. 뭘 할 거냐? 16, 17세기 제일 먼저 여러분 무슨 혁명이 벌어져요? 과학 혁명이 벌어져서 인간을 둘러싼 우주, 천체, 물질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을 했죠. 이 와중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의학도 발전하죠. 합의, 의학도 발전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모두 발전해요. 철학도 발전하죠. 자, 봐봐. 그러면 우주의 이치, 하늘의 원리를 다 봤어. 봤더니 야, 옛날엔 신 중심이었는데 이성과 경험 가지고 관찰해 봤더니 새로운 지식이 있는 거야. 그 발달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사회를 봤더니 사회가 개판이야. 왜? 능력 없는 왕이 막 함부로 하거나 여러분 막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면 맨 처음엔 시선이 여러분 자연과 우주로 갔다가 요 발달된 시선 가지고 이제 어느 사회로 와야 돼요? 인간 사회의 모순을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7, 18세기 때 과학혁명과 더불어서 여러분 거의 동시대에 무슨 계약설이 나와요? 사회계약설이 나오죠. 그러면 사회계약설은 굉장히 혁명적인 거죠. 뭐냐? 야, 왕의 권력은 신이 준 게 아니야. 우리가 분석해 봤더니 원래 우리 개개인이 주권이 있는 건데 우리가 전부 빌려주거나 일부 빌려주거나 한 거야. 그럼 어떻게? 잘못하면 엎어버리자 라는 생각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혁명과 사회계약설의 영향으로 여러분 18세기 여러분 갑자기 서유럽에서 그래, 사람은 생각하는 힘, 계산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하는 여러분 이성을 겁나 강조해요. 그럼 이성이 뭐야? 생각이죠.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러면 일단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 야, 너 이거 먹으면 병나, 너 면제부를 사면은 천국 가. 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18세기 때 이성 가지고 미신도 없애다. 미신도 없애고 무식함을 없애자. 어느 정도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애가 2살이야. 아파. 그럼 병원에 가야 돼. 마법사 찾아가서 막 이상한 걸 해야 돼. 병원 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무지하면요 마법사나 주술사를 찾아가요. 그러면 이성이란 뭐냐? 미신도 타파하고 무지도 타파하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성으로 교육시켜서 목매하면서 무식하면서 깨어나게 한 다음에 사회의 나쁜 것을 개혁하고 우리의 사회를 진복시키자. 그래서 여러분 18세기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 바로 이게 답이에요. 무슨 주의가 나옵니까? 계몽주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계몽주의의 핵심은 몇 세기? 18세기 어서 시작이 되었다. 프랑스에서 시작이 돼서 여러분 전 유럽으로 퍼져요. 그러면 계몽주의의 핵심은 뭐예요? 이성이죠. 요 이성이 후라시야. 뭐야? 일종의 빛이야, 빛. 그럼 여러분 어둠은 무식한 거죠. 예를 들면 어둠에 여러분 빛을 딱 대면 환해지겠죠. 이거야.
어두운 시대에 이성 가지고 후라시라고 그러나 이거를. 자, 후라시를 뭐라 후라시라나? 후라시를 딱 켜서 여러분 미신, 무지, 그 다음에 사회의 모순, 나쁜 점 그런 거를 많은 민중을 교육시켜서 나쁜 사회를 개혁하고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사회로 진보하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무슨 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운동 왜 벌어져요? 프랑스의 왕과 귀족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은 굶고 있죠. 생각해봐. 말도 안 되죠. 내가 군대 가고 내가 세금 내는데 나는 대우가 없고 투표도 못하고 귀족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너무 잘 살아. 야, 이거 안 되죠. 엎어야 되겠죠. 진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몽주의가 나중에 18세기 모든 혁명에 여러분 큰 영향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결국 나중에 이 계몽혁명을 딱 배우면 이제 싹 끝나는 거야. 재밌죠? 그래서 자, 여러분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그 다음 주에 요거 다 하면서 계몽혁명까지 하고 여러분 시민혁명, 청교혁명을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